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공소장 보면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주 강압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오늘 증인들은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관련된 얘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께 아까 또 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공소장 보면요. 네. 청와대가 아주 강제로 돈을 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다음 시즌 저희가 준비한 걸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얘기를 보면 뭐 세무조사 당할 것이 우려가 돼서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들은 대체로 그냥 대통령이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해서 그냥 돈을 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요. 그 최순실, 안종범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후에 공모를 해서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 가량을 강제로 출원받았다. 즉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강제 출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또 공소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한 두 번째 핵심인데요. 청와대의 이러한 그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않는다면 세무조사나 기타 이제 인허가를 이제 그 얻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의 불이익이 이제 우려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무서워서 즉 두려워서 이제 그 출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그 강제 출연이고요. 네. 이게 강제 출연. 공소장이 검찰에 쓴 것이 강제로 돈을 모았다 그 얘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돈을 내도록 만들었다 네.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공소장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출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이제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이제 그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 증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은 없고 자발적으로 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검찰이 검찰 조사 당시에 이런 그 오늘 증언했던 재벌 총수들이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 이런 두려워서 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네. 청문회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검찰 조사 당시에도 오늘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서 출연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앞으로 검찰이 이제 그 공소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증거들을 제출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할지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러면은 왜 그런 걸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기업 총수들 전부 다 검찰 수사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제 진술을 했을 때 보면은 나 강제 잘 못 느꼈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을 2번 독대하는 과정에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건지 내가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마 기업 총수들로서는 다가오는 특검을 무엇보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검찰이 비록 지금 의원들이 갖고 있는 추궁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말하자면 증거 자료, 최소한 지금 아까 공소장에 나온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저 당시 그 기업의 어떤 처해있던 상황, 그 다음에 그런 경우 만일에 기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또 어떠한 불이익을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을 검찰은 상당히 확보하고 있을 건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특검으로 다 넘겨질 거거든요. 네. 그럼 특검에서 그걸 토대로 구체적인 그것을 예를 들어서 편의를 봐주겠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말하자면 서로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좀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에서는 아마도 추궁을 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그 검찰이 기소했던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더 넘어서 뇌물죄,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지금 특검에서 주 타켓으로 아마 신문할 것이 100% 명확한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한 어떤 대가성, 편의를 봐주고 뭐 세무조를 봐주고 또 기업의 민원을 풀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의식해서 좋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벌써 특검에 소환되는 그 순간부터 일단은 약점을 잡히고 들어가고 그 경우는 뇌물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 뇌물을 공여한 혐의자로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총수들로서는 아주 말을 조심해서 지금 가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럼 박성원 국장 보시기에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나는 위협받고 협박받은 적 없다,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대기업 총수들은 똑같이 얘기했을 걸로 보십니까? 아마도 저런 기조를 유지했겠지만 검찰이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추궁하는 데 대해서는 또 방어를 하면서 최대한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 뭐 순수한 의도라 그러고 또한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경련에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네. 최근까지도 정경련에서 하면 의뢰 뭐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니 관행적으로 했다 이렇게 아마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서 특히나 검찰이 대통령이 공모했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 강제 출연, 특히나 기업체가 두려워서 냈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국회의원들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제 그 날카로운 질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진술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는 능력은 사실은 검사의 그런 그 직업이고 검사가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이제 청문회장에 나온 그런 재벌 총수들을 지난번에 소환해서 조사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재벌 총수들은 뭐 대가성도 없고 두려워서 낸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능력은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그 작업들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증거들을 일부 이제 끄집어냈고 또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참고인 진술 조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기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이 있었는지 청와대가 강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총수들은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는 그런 거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최순실 씨의 존재를 과연 대기업 총수들은 얼마나 알고 대기업 그 출연을 했는지 글쎄 어떤 답을 내놨을까 역시 그것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물러나실 때 김종덕 장관이 그 전에 최순실 씨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재용 정인,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누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언제 알았는지 기억한다는 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의원님 사실입니다. 들은 거는 다시 얼마 전에 질문합니다.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설명 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다. 아주 핵심이다. 들었죠? 최근에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의원님 저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유라고 누군지는 알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아, 몰랐습니다. 회장님 TV도 보고 국내 신문도 보죠? 네. 네, 그래요. 2014년 12월 달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어요. 박관청 경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위 최순실, 2위 정윤의, 3위 박근혜. 대통령보다 앞서는 사람이라고 최순실이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하면은 삼성그룹 이끌어갈 만한 능력, 지적 능력 안 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국내 뉴스 안 보고 사는 사람이다. 버스비, 지하철비 얼마인지 모를 것이다. 제가 들어봤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제가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거는 네. 우선 자 35억을 삼성이 특히 이제 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그 과정 자체를 지금 본인은 그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그거 몰랐다. 내가 사전에 그 과정을 승인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그걸 당연히 알았다는 전제 아래서 그 결국은 그것이 최순실에게 가는 돈이라는 걸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과연 몰랐느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전제가 되는 그 과정 35억이 건네가는 과정조차도 본인이 어떤 그 승인하고 알 과정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서로 지금 완전히 단계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겉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자꾸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돈이 건너간 거 아니냐를 묻고 싶어하는 이렇게 겉도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의원이 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선 실세가 대기업한테 돈을 뜯은 게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정보망을 발휘해서 비선 실세가 누군지를 알고 먼저 뇌물을 갖다 주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아마 야당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반복돼서 설명하는 내용은 몰랐다.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약간 좀 질문과 답 사이 좀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공소장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광고회사나 이런 데 일감을 얻어주기 위해서 대기업 총수들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오늘 관련된 질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한 여당의 이만희 의원의 질문입니다. 일단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현대 기아차의 광고를 줄 것을 이렇게 요청받으신 사실은 없습니까? 광고에서 내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었고 말이죠. 뭐 그런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회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한 815만 대가 우리가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간에서 보고를 했는지 난 건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손소 변호사님, 이제 그런 정도 부청탁을 내가 받았는지 청와대 수석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설명을 하는 거군요. 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억이 네.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15일에 이제 그 독대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이제 그 독대를 했고 네. 그 과정에 이제 그 김모 부회장도 이제 배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설명 자료를 줬는데요. 네. 이 회사가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60억 원 상당의 광고 일감을 줬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게 그 작은 회사에 돌아가면서 이제 광고를 준 것이기 때문에 특혜나 네.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60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물론 회사 규모에 비해서 작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60억 원 정도의 그런 그 계약 자체를 뭐 전혀 모른다? 글쎄요. 뭐 전에라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몽구 회장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는 좀 반하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허진석 차장, 실제로 오늘 이제 여러 의원들이 정몽구 회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께는 정주영 회장의 1988년 청문회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촉구를 했거든요. 그 장면도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래재단의 선친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 50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과연 그 당시 이래재단에 낸 돈이 자발적으로 낸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친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퉁명스럽게 내라고 하니까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즉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공소장에 KD 코퍼레이션 11억, 플레이그라운드 71억 돈 뜯긴 게 나옵니다. 돈 뜯긴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말이죠. 그것이 사실이 있다 하면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허 차장. 그런데 이제 일단 정몽구 회장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을 좀 설명을 추가로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 설명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겉도는 얘기들이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 보면 대부분은 누가 그런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대고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채용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회사 물건을 써달라고 그러고 광고를 몰아주라고 한 얘기들은 사실 그게 대통령이 총수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 거고 실제 지금 정황들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다 누굴 통해서냐? 안종범 수석, 대부분의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그 그룹에 주요하게 실무를 진행할 만한 총수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사실 청탁, 이건 명백한 청탁이죠. 부정청탁이죠. 네. 특정 회사에 물건을 써달라. 특정 회사를 자격도 안 되는 회사는 조그마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60억 원이나 되는 광고 물량을 몰아주라. 그동안 신문을 통해서 많은 신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던 상황들이 이미 그런 일이 진행이 됐다고 나온 상황인데 그걸 지금 청문회에서는 자꾸 총수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법인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리 부실의 책임이라든지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